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반야신경 강의 중인데, 오늘은 그 반야신경에서 이제 사성제와 12연기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었고, 오늘 이제 사성제에서 고진멸도, 도성제에서 도성제는 이제 중도라고 했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한 것이 이제 팔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팔정도를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었고, 오늘부터 이제 한 몇 시간은 이제 팔정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제 정념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정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띠, 마음 챙김, 또 알아차림, 깨어있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무엇이냐 하면 이 정념, 바른 이제 마음 챙김, 알아차림, 깨어있음,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구나.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정념할 때 그 염자가 이렇게 생각염자인데, 그 생각염자를 보면 이렇게 그 위에 이제 금자, 지금 금자를 쓰고 그 밑에 마음 실자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지금, 곧장 이 마음이다. 지금 바로 이 마음에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곧장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 마음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키고 있을 때는 항상 과거나 미래와 연동되어야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눈앞으로 돌아오면 이것은 이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곧장 바로 지금 여기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이 마음, 이걸 이제 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 그것은 이제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알아차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저희들은 그 무엇에 의지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사념처에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사념처가 바로 정념, 바르게 마음 챙김해야 할 네 가지를 이제 사념처라 그래요. 그래서 정념에는 이제 네 가지, 신수, 심, 법, 이 네 가지의 마음을 이제 챙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이 정념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대념처 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든 중생들의 청정을 위해, 또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기 위해, 괴로움과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 팔정도에 이르기 위해, 열반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유일한 수행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념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본래 청정했던 그 청정으로 돌아가려면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 또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려면, 또 괴로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또 팔정도에 어떻게 이르느냐. 그러니까 팔정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직업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바른 노력과 정진과 사띠와 이런 것들을 8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할 때마다 정어를 말해야 되는데 하고 말할 때마다 신경 쓰면서 내가 지금 말한 게 정어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거 쉽지 않아요. 또 행동할 때마다 내 행동이 바른 행동인가? 이걸 하나하나 염두에 두면서 살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팔정도는 각각 따로따로 8가지의 어떤 바른 길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대로 이렇게 억지로 애써서 가야 되는 유의 조작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르게 사띠하게 되면, 바르게 지금 여기에 깨어있게 되면 저절로 바른 말과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 또 바른 안목, 또 바른 삶이 이렇게 저절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정도를 바르게 닦아가고 중도를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사띠, 이 사념처,
이것을 잘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념처는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이 팔정도인데 또 그 팔정도를 온전히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 사념처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념처라고 하면 뭐냐 하면요. 방편으로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방편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좀 깨어있기가 쉬울까? 이걸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몸과 신수심법이라고 해서 몸에 가장 이제 처음 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생각이 없이는 잠시도 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만 너무 익숙하고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산다는 게 너무나 낯설고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좀 내려놔라. 생각을 좀 비워라. 아니면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라. 생각은 실체가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생각을 거치지 않고서는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자마자 생각이 일어나서 보이는 대상을 내 식대로 해석해서 보거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내 식대로 해석해서 보고 들리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식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듣는 거에 너무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로 돌아와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너무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을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사념처예요. 이 사념처라고 했을 때 이게 생각을 하지 마 이러면 생각하기가 안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몸에 좀 관심을 기울여 봐라. 몸을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차려 봐라. 느껴봐라. 뭐 이렇게 하면 막 생각이 여기저기 가다가 몸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느껴보고 알아차려보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 감각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깨어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4가지의 마음 챙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신념처예요. 신념처. 몸에 대한 이제 마음 챙김. 몸을 있는 그대로 몸으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신념처라는 수행이고 요즘에 이제 무슨 마인드풀리스가 바로 이 사띠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이제 외국에서는 또 마인드풀리스 해가지고 뭐 다양한 이제 어떤 심리치유 기법처럼 마인드풀리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MBSR이니 뭐 MBCT니 뭐 이런 다양한 심리적 어떤 기법으로 쓰이고 있는 여기에서도 가장 먼저 가면은 가르쳐 주는 게 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념처 수행을 가장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가장 이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몸이다 보니까 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도록 몸과 함께 이렇게 깨어 있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몸에 대한 알아차림, 신념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듣기 앞서서 지금 이제 잠시 우리 한번 신념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맛보기처럼 잠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좀 편안하게 그냥 앉으셔서 허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펴시고 제가 죽비를 치면 종을 칠게요. 종을 치면 눈을 반쯤 이렇게 감고 제가 이제 이끄는 대로 그냥 한번 이렇게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완전히 힘을 빼보세요. 몸을 이완하고 편안하게 쉽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냥 있다. 이렇게 존재해 있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자세와 마음으로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조작 없이 있는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있어 보십시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제가 이끄는 대로 천천히 스캐너가 이렇게 스캔을 하듯이 바라보면서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바라보겠습니다. 머리에 한번 힘을 빼보세요. 얼굴 전체에 힘을 빼고 눈, 코, 입이 여기에 있음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눈을 알아차려 봅니다. 눈에 힘을 빼고요. 눈의 느낌은 어떤가 하고 눈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봅니다. 코의 느낌은 어떤가? 코를 가만히 알아차려 봅니다.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입과 입안의 느낌, 또 혀의 느낌을 가만히 알아차려 봅니다. 입안의 따뜻함, 혀의 느낌, 얼굴 안면 전체를 해석하거나 이름 붙이지 않고 관찰해 봅니다. 이름 붙이지 않고 분별 없이 관찰한다는 것은 내 얼굴이라거나 내 눈, 내 거라는 판단 없이, 그리고 간질간질하다거나 따끔거린다거나 따뜻하다거나 하는 이런 이름도 없이 그저 판단을 멈추고 알아차려지는 것 그 자체를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여서 명상을 유도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내맡기고 따라갈 뿐 따로 해석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관찰해 보고요. 머리 뒤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머리의 느낌은 어떤지를 관찰해 봅니다. 머리가 묵직한지, 목에 힘을 빼고요. 어깨 힘을 최대한 빼봅니다. 뒷목과 뒤쪽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관찰해 보고 그 힘을 한번 빼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뒷목과 어깨가 긴장되고 묵직하게 뭉쳐지죠. 사실은 묵직하다거나 뭉쳐졌다는 것 없이 그저 알아차려지는 그대로를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봅니다. 이제는 가슴으로부터 배로, 배에서 아랫배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몸통 부분을 관찰해 봅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아랫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뒤쪽 어깨에서부터 등으로, 등에서 척추를 따라서 엉덩이 부분까지 내려가면서 천천히 등의 느낌을 관찰해 봅니다.
엉덩이가 의자나 방석에 맞닿아 있는 그 느낌을 해석 없이 그냥 느껴봅니다. 이제는 왼쪽 팔로 가보겠습니다. 왼쪽 팔을 팔뚝에서 팔꿈치로, 다시 천천히 손목으로, 손과 손가락으로 옮겨가면서 힘을 빼고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팔을 관찰해 보고 팔뚝에서 팔꿈치로, 다시 손목과 손으로, 손가락으로 옮겨가면서 관찰해 봅니다. 이번엔 왼쪽 다리로 갑니다. 왼쪽 다리 허벅지를 관찰하고 천천히 무릎으로, 종아리로, 다시 발목과 발바닥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힘을 빼고요. 이번엔 오른쪽 다리에서 오른 다리의 허벅지와 무릎, 종아리의 느낌, 발목, 발바닥, 발가락을 천천히 관찰해 봅니다. 이제는 다시 온몸 전체를 하나로 관찰합니다. 온몸에 힘을 최대한 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어 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을 애써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저절로 일어나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호흡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놔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코 끝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한 지점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바로 그 부분에 의식을 모아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의도도 없이 그저 코끝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가만히 알아차리기만 해봅니다. 네, 이제 눈을 뜨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제 평소에 우리 나이만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는 생각 속에 있지. 근데 난 생각 안 할 때도 많은데 이제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생각이고 전부 다 분별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생각으로 보는 거고 분별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봐요? 이걸 죽비다라고 보든지 아니면 죽비란 이름을 빼라고 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든지 또 뭐 고동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길다 이렇게 보든지 그냥 이걸 딱 들었을 때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마다 보는 게 다르겠죠, 그죠? 어떤 분은 스님이 왜 저걸 저렇게 들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오고 갈 수도 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걸 이제 해석해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범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보는 것, 똑같이 보는 것. 먼저 여기서 모두가 같은 것을 먼저 하나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자기 생각대로 이것을 해석해서 바라보거든요. 이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보는 똑같은 이게 알아차림이거든요. 이게 진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는 경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날아가는 새를 본다.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볼 때 우린 벌써 여기서 내가 저 바깥에 날아가는 새를 저 하늘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새를 또 숲 위로 날아가는 새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벌써 사실은 내가 또 그 중에도 내 눈으로 저 산 위에 숲 위에 있는 그것도 날아가고 있는 새를 그것도 그 새는 뭐 참새일 수도 있고 딱새일 수도 있고 갈매기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만큼의 어떤 이름을 붙인 어떤 새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해서 그 새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자기 경험에서 생각을 내려놓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벌써 여기는 내가 있고 저 바깥에는 새가 있고 보는 게 있고 봐서 아는 의식이 있잖아요. 18개가 촥 벌어진단 말이에요. 안근히 색경을 촉해서 안식으로 헤아리는 그런 작용이 18개 작용이 벌써 분별된단 말이죠.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초기 경전에서도 그렇고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랬단 말이에요. 보이는 이것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고 봐서 아는 의식도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교리적으로 교리로 보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아는 거 말고 이제 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 말이 참 뭐랄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문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법문을 들을 때는 내 삶에서 나에게서 그게 진짠가? 그것도 여태까지 내가 아는 방식 말고 내가 알아차리던 방식 말고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방식 말고 전혀 낯선 방식으로 전혀 낯설게 제로에서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어떤 투명한 시선으로 난생 처음 뭐랄까 느끼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투명하게 맑게 자기에게서 진짜인가? 이렇게 봐야 돼. 자기에게서 진짜인가? 제가 내가 저 바깥에 날아가는 새를 본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저 새를 보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 물어보면은
머리로 막 이제 이게 머리로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새를 보면 되잖아요. 그 진짜 여기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죽비를 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죠. 제가 죽비를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스님이 저 앞에 부처님 앞에 앉아서 법상에 앉아서 죽비를 들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해석해서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보세요. 그냥 보는 경험이 조금 어렵다면 내가 저기에서 들리는 저 소리를 듣는다 이거는 생각인데 진짜로 자기 경험으로 진짜 들으면 내가 여기 있고 저 바깥에 소리가 있고 그걸 내가 들은 다음에 해석하는 그런 게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눠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기 경험에서 자신의 진짜 경험에서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이걸 자꾸 해석하고 싶고 개념으로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이 지금까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내가 그것을 알려면 그 소리를 알려면 그 소리를 곧장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뭐를 거치냐면 언어, 개념 즉 특정한 모양이나 특정한 소리도 모양이 있죠. 소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종소리라는 이미지가 있고 또 사람 목소리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걸 이제 모양이라 그래요. 그 모양, 그 소리의 모양이든 생김새의 모양이든 그 모양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알려고 해요. 그게 분별의 특징이에요. 분별심의 특징은 항상 그 대상을 이름 붙여서 알려고 해요. 이름 붙이면 명확하다고 느끼고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명색 혹은 명상 이러거든요. 이름 명자에다가 모양 상자, 모양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알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갓난아기 때부터 컵 모양의 카드를 보여주고는 앞에다가는 컵 글씨 쓰고 뒤에다가는 컵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앞뒤로 돌려가면서 컵 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명상으로서 세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듣자마자 종소리 어떤 이렇게 종소리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것의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그 이름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그 모양에 대한 어떤 이름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알고 나면 난 그것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이름을 거치고 경험하지 말고 그냥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냥 경험한다. 이게 정념의 방식이거든요. 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몸을 제가 아까 얼굴을 느껴보세요. 눈을 바라보세요. 코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내 얼굴이다. 내 것이다. 내 눈이다. 내 코다. 혹은 입을 관찰할 때 입이 따뜻하거나 간질간질하구나 이런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알아차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진짜 자기 경험으로 보란 말이죠. 우리는 자기 몸을 이렇게 알아차릴 때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요 위에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요 위에가 이제 돌이 차가워요. 그럼 제 오른손에서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이렇게 경험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내 오른손이 이렇게 이 오른손 모양을 마음으로 그려요. 그려놓고 나서 손을 경험하세요 하면 오른손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손이 요 위에 있는 상상을 한 다음에 손에 차가운 대리석의 차가운 감촉이 손으로 전해져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손 있죠. 손이라는 명상이 있죠. 이름과 모양이 있죠. 대리석이라는 이름과 모양이 있죠. 그 이름을 가지고 걸러서 경험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이름과 모양을 빼고 그냥 진짜 있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름과 모양을 통해서 경험하면 내 손이 이 대리석을 접촉할 때 차가운 느낌이 난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 느낌을 완전히 더 접촉하지 않아요. 왜? 이미 알았으니까. 이름을 붙이고 나면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 손이 대리석을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벌써 내 손 따로 있죠. 대리석 따로 있죠. 이걸 경험하는 게 따로 있죠. 차가운 느낌 따로 있죠. 얼마나 많은 언어가 여기에 개입이 돼요. 근데 그 언어가 개입돼야 이 언어를 통해서 이걸 만나는 건 진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자기 경험에서는 이 이름과 모양을 빼고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지?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는 차갑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 붙이면 차감이라고 했겠지만 그냥 이게 경험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내가 저것을 경험한다. 여러분 손에 차가운 접촉이 딱 느껴졌을 때, 차가운 것이 느껴졌을 때 이걸 명확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엉덩이가 방석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그 접촉 지점이 있는데 우리 생각은 내 몸이, 내 엉덩이가 내 밑에 있는 방석을 깔고 앉아 있어서 묵직한 게 경험돼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그래서 엉덩이를 느껴보세요 하면은 자동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내 엉덩이가 방석 위에 이렇게 올라앉아 있고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내 엉덩이라는 이름, 방석이라는 이름, 묵직하다는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엉덩이, 내 몸 따로 있고 방석 따로 있다고 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자기 경험으로 지금 엉덩이와 의자, 방석이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곳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생각과 이름, 개념을 빼고 그냥 알아차려 보세요. 그 알아차림에 진짜 두 개가 있나요? 내 몸이 알아차려지고 선명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가 딱 나뉘어져 있을까요? 내 엉덩이는 여기까지가 내 엉덩이고 이 밑에는 방석이야라는 게 두 개로 알아차려지나요? 두 개로 경험되나요? 실제 자기 경험을 봤을 때 좀 엉덩이를 이렇게 느껴보세요. 엉덩이와 방석, 의자에 이렇게 접촉되는 느낌을 가만히 느껴서 어디까지가 엉덩이고 어디까지가 방석의 경험인가? 정말 이걸 둘로 나눌 수 있는가? 두 개로 경험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내 엉덩이가 방석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생각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이 경험은 그 말하고 상관없는 경험이잖아요. 진짜 경험은 그렇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로 그냥 알아차려질 뿐이잖아요. 그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하나로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마치 아까 내가 저새를 본다 이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로 그냥 봄 이거 하나만 있듯이 느낌, 자각 이거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림 이거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알아차려지지 않아요. 그냥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영역일까요? 내 귀의 영역일까요? 어디까지가 저 소리 영역일까요? 그렇게 두 개, 세 개로 나눠서 알아차려지냔 말이죠. 내 몸이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니까 내 바깥은 지금 여기 법당이다 이렇게 느끼지만 내 몸과 바깥의 경계가 도대체 둘로 선명하게 나눠질까요? 자기 알아차림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볼 때는 보는 알아차림, 봄. 이것만 있게 해라. 들을 때는 들음.
들을 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볼 때는 볼 뿐, 들을 때는 들을 뿐. 뿐이라는 게 뭐예요? 이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들을 뿐이지 여기에 내가 저 듣기 싫은 소리를 듣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층간소음이 일어나니까 짜증난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을 뿐. 거기는 층간소음이라는 게 없어요. 짜증스러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이 텅 빈 알아차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해석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맨날 거울을 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목욕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젊은 친구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러면서 내 몸 멋있다 이렇게 뿌듯해 할 것인데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유 몸도 이제 쭈글쭈글해졌구나, 주름도 자꾸 생겨졌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죠. 그럼 거울을 통해 인식돼 가지고 내가 머릿속으로 나는 어때? 나는 못났어. 이런 식의 인식을 자기가 쌓아놓는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태어났더니 무인도에 혼자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살았어요. 가끔 바닷가를 보면은 내 얼굴이 이렇게 비치는 거는 한 번씩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고 대충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잘생겼어, 나는 못생겼어,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그냥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비교 대상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판단이 없겠죠. 분별이 없겠죠. 나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남자다라거나 여자다라는 생각이 없겠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아예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들과 함께 사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못났다, 난 잘났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비교도 정확한 비교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빼빼 마르면 마를수록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나라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살이 찌면 찔수록 미녀라고 생각하는 또 부족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이 다르거든요. 잘났다 못났다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또 덩치가 있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빼빼 마른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살찐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하는 분들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 그 살을 찾을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살쪘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그런 나를 이렇게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걸 시계증장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의식이 자꾸 쌓인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이 또 나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들을 들은 다음에 그걸 진짜라고 여기면서 내가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보고 예를 들어 야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요즘에 맛이 갔니? 뭐 너는 요즘에 이렇게 헬스카니? 왜 이렇게 안 됐니? 뭐 어디 안 좋니?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내 듣고 자랐다. 그러면 본래는 이 얼굴은 잘생기거나 못생긴 게 아니죠. 그죠? 혼자 무인도에 살았으면 잘생기거나 못생긴 게 없잖아요. 근데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혹은 남들이 나에게 내리는 그 판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쌓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쌓여요. 봐서 아는 인식이 쌓이는데 그 인식은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인식을 내가 쥐고서 이제부터는 나를 어떻게 만나냐면 거울을 보자마자 남들이 나보고 못났다 그랬으니까 나는 못났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거울에 있는 나를 만나요. 아 못생긴 얼굴, 못난 얼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굴이 특정한 사람들의 말과 특정한 사람들과의 비교와 또 그 시대에서 뭐 마른 사람이 예쁘다거나 또 똑똑한 사람이 예쁘다거나 하는 어떤 특정한 방식의 어떤 고정된 관념들, 관습들, 전통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분별의식이 만들어진 것 뿐이죠. 그러니까 실제 자기는 분별 없이 바라보면 그냥 봄 이거 자체지, 그냥 볼 뿐이지, 여기 내가 잘났다거나 내가 못났다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을 어떻게 봐요? 거울로 보자마자 나는 내 몸 알아, 난 내 몸 봤어 이러는데 진짜 본 걸까요? 내 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보고 있잖아요.
거울을 뻔히 보니까 난 거울을 통해 내 얼굴 봤는데 이러지만 진짜 본 거냔 말이에요. 자기 관념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진짜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관념을 통해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갑자기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돼서 지금 좀 갑자기 끊어 죄송하지만 지금 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시오.